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 이슈들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땠나요? 일단 지난주 GPT-4 5도 있었고, 그렇죠. CPI 발표도 있었고. 네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의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PCE예요, 사실은. 네. 네, 그거는 이번 달 마지막 주 첫 번째 월요일이니까 네, 28일에 발표가 되죠. 예, PCE 넘버가 중요한데 그 전에 보통 전월에 대한 CPI하고 그 다음에 PPI가 나오죠. 그게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PPI 넘버는 약간 높게 나와서 표면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할 뻔하다가 그렇죠. 전월 3월달 PPI 숫자를 수정하는 바람에 네네네. 그러면은 뭐 시장 너무 좋았죠. 그렇지 4월 PPI는 높은 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네. 좋은 해석이고 그 다음 날 우리가 고대했던 우리 5월 15일 날 쉬는 날 네. CPI 발표되는데 이것도 뭐 예상 부합하거나 살짝 낮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좋았는데 한국은 이틀 연속 좋은 것만큼은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예. 뭐 올라간 것도 다 반납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쯤에서 지난주 나왔던 것이 그 매크로적인 거 말고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오픈 AI 관련된 이슈.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또 업데이트하면서 나오는 이슈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노이즈가 끊이지 않았고 맞아요. 네,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장이 좀 애매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 결국은 CPI가 중요한데 CPI가 일단 잡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그 27일 날 나오는 네. PC 넘버에 대한 기대심을 높여서 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뭐 7월 달보다는 9월 달에는 뭐 70% 60% 왔다 갔다 하는데 60-70% 정도를 일단 자리가 잡았어요.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 주식을 보면은 사실은 환율도 1,350 정도 네, 네. 내려왔잖아요. 네. 예, 유가는 이제 별 신경 쓸 거 없고 네. 오늘 불행하게도 이란 대통령하고 그 이란의 그쵸, 그 네. 강요들이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사고로 전원 사망 돌아가셨다는데 추정으로 되고 안 좋은 있죠. 일인데 네. 그렇게 크게 무슨 매크로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환율과 유가가 이슈가 아니고 CPI가 잡혀갔다 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잡혀 있으면 네. 미국, 일본의 한국의 주식 시장 자체가 2,700 이하로 다시 2,600대로 내려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혀는 잡힌 있는 거예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다 똑같이 보니까 그런데 2,680, 2,660 여기서 안 깨지면은 하방은 잡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22일 날인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저기 나오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네, 때까지는 네, 그렇죠. 한국이 이제 매크로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그다음 삼성전자에 대한 해결이 나올 때까지 고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는 막 바쁜 움직임이 있다. 어, 무브먼트가 있다. 네. 그게 정중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암중모색할 때 아니면 수면 아래에서 뭔가 활발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네. 우리가 사람 눈치 못할 때 정중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확 터질 수도 있고 확 내려갈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런 밑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표면적으로는 별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중동 같아요. 그럼 22일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전까지는 정중동 장세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간 거는 네, 네. 하이닉스도 같이 가다가 밀렸네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그 클라우드 이렇게 컴퓨팅 할 때 네. 그 서비스 받는 고객들한테 AMD 칩을 사용한 거를 제한한다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네. 그게 맞다 그러면 곧 밝게 됩니다. 내일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컨퍼런스라 네, 해가지고 개발자 컨퍼런스. 네, 거기서 물론 사실은 아주 큰 걸 기대하진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오픈 AI하고의 뭐 그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네. 코파일럿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는데 한 가지 AI PC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하겠어요. AI를 휴대폰 넣는 것보다 AI를 일단 PC에 넣는 그러니까요. 거를 비전을 발표하겠다. 컴퓨터에도 넣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 칩도 있고 남의 것도 갖다 쓰고 하는데 사채 개발한 칩을 또 선보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 거를 추천한 게 아니고 AMD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한테 네. 이렇게 제안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는 못 들어가도 AMD는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럼 삼성전자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오늘 조금 아침에 셌어요 많이. 아까 2%까지 올라가구나. 올라갔다가. 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AMD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도 모쪼록 하면 좋죠. 그렇죠. 뭐라도 하면 좋지. AMD가 작지만은 그래도 얘가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등에 업고서 만약에 엔비디아에 완전히 독야청청하는 걸 조금이나마 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는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엔비디아 결국 못 들어가면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며칠 사이에 엔비디아가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네. 삼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그만 뉴스에 대해서 AMD가 선택받았다 아니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추천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렇죠. 더 큰 산인 엔비디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좋긴 한데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용두삼일격으로 아까 아침에 1% 이상 갔던 것이 네. 장이 약간 수그러지는 이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22일에 있을 엔비디아.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 네. 또 가이던스가 어떨지 그걸 파악을 체크를 해야 된다.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이번 그 2, 3, 4월 달 분기 실적의 매출은 원래 3개월 전에 회사가 가이던스 준 숫자가 있어요. 그게 240억 달러입니다. 네. 24빌리언 달러거든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 높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한 250억 달러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오, 네. 240억 나오면 이건 실망인 거고 네. 한 250억 달러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부합이다. 아, 250억 달러. 5월, 6월, 7월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네. 실제 애널리스트 기대하는 270억 달러 정도 이상 나와야지 시장에서 네.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네. 실망할 것 같아요. 아. 거꾸로 이거 둘 다 업하면은 아마 초기 반응은 상당히 세서 1,000달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250, 270 이 두 개를 그렇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저번에 한 달 전에 발표한 블랙웰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얘기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삼성하이닉스, TSMC의 캐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겠죠. 아, 네.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22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FOMC 회의록도 있어요. 맞아요. 이 그 부분은 같은 날 엔비디아 할 때 아주 새로운 걸 기대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그 양적 긴축 네. 그걸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쵸. QT를 완화해서 600억 불 그 사들인 거를 국채를 250억 불로 줄인다는 게 6월부터 시작인데 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좀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회의록에서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한국 금통이 있고요. 5월 네.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아스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슈가 아스코 임상종합학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5월 31일부터 네. 6월 초까지. 그렇죠. 근데 보통 일주일 전에 초록 처음에 보여주는 네. 논문 그런 초록을 공개하거든요. 초록이 어떠한 초록의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제목이랄까 초록 자체는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어요. 네. 어느 회사가 초록의 어떤 그 제목을 할 거다. 근데 초록의 내용이 아직 공개 안 됐잖아요. 초록 내용이 이번 주에 23일부터 23일 날에 발표가 23일 될 거는 날에.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업체가 어떤 초록을 발표하는지 그것도 관심을 미리 가질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전에 다른 뉴스가 나와서 금리나 기대감이 없다든지 장이 안 좋으면 이게 묻힐 수도 있는데 아, 네네. 크게 요동되지 않는 분위기라면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월 28일에 4월 PC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그냥 전반적인 업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디램 수요 증감률도 15에서 16% 그렇죠. 상향되고 있고, 네네네 맞아요. 뭐 AI는 워낙 이제 계속 필수로 올라갈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그 수치적인 포인트는 따로 없어요.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우리 1분기 실적이 다 나와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심지어 테슬라까지 네. 1, 4분기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뭐 올해 토탈 투자를 어떻게 늘린다. 네. 대부분 늘린다 했죠. 상향했어요. 네, 거의 HBM 증설 투자 기대감도 막 커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모든 게 들어서 한마디로 뭐 의미 있게 높이든 아니면 10몇 프로를 높이든 원래 계획보다 10% 이상 높이든 다 높여놨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거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적이 발표된 장비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네. 얘들조차도 뭐 실적 잘 나왔고
심지어 얘네들도 장비 중에서 HBM이라든지 뒷단에 패키지하는 어드밴스 패키지 이쪽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전망을 원래는 올해 작년보다 4배 증가한다는데 네. 이번에는 6배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다 반영이 됐나? 다 반영된 건지 모르지만 미리 좀 반영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데 밸류가 안 싸다고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적 자체도 가이던스를 한 2%에서 5% 상회했거든요. 네. 그리고 코멘트 자체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주가도 빠진 건 조금 빠졌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웬만한 거에서는 넘버에서 굉장히 좀 까탈스러웠다. 네, 네. 확실한 넘버를 기다리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앞두고도 좀 불안하다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245불, 250불.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선반영됐다는 평범한 얘기 말고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1분기 실적이 아니고 네. 내년도 전망. 지금은 좋은데요. 한 1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럼 그 빌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25년에 대해서 전망이 조금 흐릿할 뭐 개연성이 뭐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 얘기했으면은 네. 그래 지금 실적 이번 가이던스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네. 하고 끌어당겨서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묘한 시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뭐 다 늘리고 있다, 캐파 증설한다, 앞으로 수요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가가 반영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서 좀 큰 새로운 이벤트가 빵 나와줘야 또 한번 점프를 할 것 같은데. 지구를 흔드는 earthquake 네. 같은 네. 그 저기 뭐 지진, 큰 네. 지진 같은 뭔가가 발표돼야지 그러니까요. 확 오르려나? 본부장님께서 아까 정중동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정적으로 굉장히 고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네. 밑에서는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맞아요. 움직임이 많다. 음.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시장을 보면 이슈 하나가 딱 나오면 와, 그쪽으로 삼양식품이 상한가 갈 줄 그래요.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 라면 많이 드세요? 정말 많이 먹죠 저는. 근데 불닭. 불닭은 불닭볶음면? 한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서 속이 안 그 좋아요.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좀 줄인 상태. 젊으시구나.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불닭 못 먹겠어요. 아, 너무 그래요? 강해서. 그게 근데 종류별로 진짜 많아요. 아, 치즈 그렇습니까? 불닭, 무슨 까르보 불닭, 뭐 짜장 불닭 이래서 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라면은 원전 삼양이에요. 네. 그 아시죠? 네. 형제간에 나와서 네, 농심이 된 거니까 시가총액도 지금 어쨌든 상황이 올라가서 시가총액 오늘도 올라갔습니다만 금요일 기준으로 상한가 가서 네. 3조를 훌쩍 넘었죠. 3조 3천억 지금은 3조 5천억 넘겠네. 네. 그다음에 농심이 한 1조 빠지면 2조 몇천억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오르긴 했어요. 네. 농심도 좋았는데 농심은 다만 1분기 실적이 아썩 좋지 않았어요. 약간 아쉬움을 남는 실적이어가지고 하반기 기대하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대충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게 좀 수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율 효과 이런 게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수출의 비중이 농심도 있는데 네. 아마도 삼양식품의 수출의 비중이 꽤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둘 다 원재료 값은 내려갔고 아직 밀 가격 이런 것들에서 원재료는 낮고 환율은 좋고 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거고 불닭 그 볶음면이라는 네. 그거의 위력은 확실히 삼양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라면에 대한 그 평가가 재평가되는 건가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올라서 한 5만 원까지 올라간 주가는요. 네. 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업그레이드는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이 워낙 1분기 숫자가 잘 나왔어요. 마진이 20%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라면 해가지고 20%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네.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고 환율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료 식품류에서 마진이 좋은 회사가 코카콜라거든요. 네. 코카콜라 마진이 25%예요. 25%요? 근데 삼양이 20%예요? 네. 그리고 코카콜라 PER이 한 20배 초반이거든요. 네. 결국은 삼양식품이 리레이팅 된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서 주가가 14배 되거든요. 14배가 22배 사이하고 어디로 가느냐 PER 기준으로. 근데 네. 지금은 이익이 잘 나와서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주말에 삼양식품의 올해 내년도 이익의 전망을 올린 거 그거만큼 거의 다 그거 기준으로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거기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의 반영만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거는 뭐냐? 아까 중독성 있는 이 제품이 진짜 이 고금리 시대의 가성비의 갑이다. 미국 시장은 아직 침투를 이제 초반이다. 네. 성장을 계속한다. 네. 그래서 마진은 고 마진이 옛날처럼 다시 10% 초반으로 안 간다.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12배, 13배가 아니고 PER이 어느 순간
변동수가 15배, 17배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증거는 아직은 없고 그쵸. 일단 실적 맞아요. 자체만 반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삼양제품 보면서는 한마디로 이제 한국의 제품이 그 어떤 해자가 생겼다. 네. 중독성이라는 해자. 네, 네, 이 네. K푸드에 해당하는 네. 해자인지 그거서 그거는 긍정적인 거 반영하면은 주가는 좀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외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 그 연속성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분간에 2분기 시작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봄, 여름, 뭐 가을까지도 꾸준히 주가는 갈 수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트된 건 아니다. 그게 룸이 있다고 보면은 계속 상한가 같더라도 붙들고 가는 거고 네. 아니다. 그냥 이 반영된 거면 그거 충분한 거다. 우리가 언감 증세 뭐 미국의 글로벌 회사의 그 신용품 업체하고 밸류에이션이 20위면 디스카운트하면 한 17배다. 17배 같이 할 수 있느냐? 네.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 이 실을 할 수도 있죠. 그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삼양 이렇게 식품주도 그렇지만 화장품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화장품은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그 확인이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발표됐죠. 네. 2번 정도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건 화장품이 더 나아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식품, 물론, 화장품 중에 화장품. 예, 각도가 너무 세가지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아마 좀 많이 눌리면은 조정시 눌림목에 분할 매수 관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더 밸류에이션이 그렇다 해서 엄청 비싼 것도 아니니까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반도체건 뭐 전력이건 뭐건 간에 자기 포트의 뭐 40%한 섹터를 그렇게 실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갖고 싶어도 한 20%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변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실적은 아무리 퍼스픽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코스맥스도 아니면 뭐 잉글레드웁이나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도 더 괜찮다. 네. 뭐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면은 뭐 미용기도 괜찮아요. 네. 다만 이 미용 각도가 맞아요. 세다는 것 때문이고 맞아요. 밸류에이션 리이트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품 대충 15배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비슷해요. 예, 15배가 농심하고 네. 누구지? 삼양. 우리 삼양하고 비슷하다고. 다 비슷하니까 네. 어디가 안정적이라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근데 식품 쪽은 아직 그 연속성이 확인돼야 되니까 왜냐면 유행이 빨리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품 쪽에서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원재료비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 그게 변동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화장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맞네요. 근데 원재료비가 뭐냐면 밀 같은 겁니다. 네. 밀값이 기름. 소매값이 안정적이었는데 그것이 올 여름 가을 넘어갈 때 네. 중국하고 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라니냐 효과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홍수가 나면은 네. 중국의 곡창지대가 문제가 생기고 음식료 값에 상승을 해야 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라니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니고 네네. 그게 이제 조금해서 5월 달부터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은 가을이나 겨울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농심이나 상당히 좋긴 한데 화장품은 그런 거 없이 그 자체로 판매되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고른다면 화장품이 조금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정적인 측면에서. 라니냐가 얼마나 급하게 오느냐 안 오느냐 네. 그거를 이제는 그 식품의 원재료 값에 대한 변수로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조정 씨의 매수 관점에서 좀 더 매력적인 쪽은 화장품, 식품 중에서 화장품이다. 살짝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새로운 리포트 따로 네네. 있을까요? 커모디티나 리포트 오늘자 유동성과 라니냐의 네. 향연 해가지고 네. 다시 원자재와 함께 춤을 좀 길어요. 100페이지가 넘어요. 네. 100페이지 넘는데 다시 원자재와 춤을이요? 근데 거기서 천연가스 부분이 있고 그냥 곡물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방대해요. 방대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구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구리 네. 가격. 좋아해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한 몇 년 지나면은 네. 구리는 어디 쓰는지 아세요? 구리요? 전선? 전선. 네. 근데 구리가 쓰이는 곳이 건설 현장에 구리가 많이 쓰여요. 네네. 예.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그쵸, 하는데 모든 구리가 그렇게 뭐 아주 레벨이 높은 건 아니에요. 꼭. 그래서 타이트해지고 수급이 타이트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에는 리사이클링한 거를 가지고 써도 돼요. 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오, 네. 리사이클 구리를 쓸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아야 돼요. 네.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거 하는데 리사이클을 못 하는데 건설이나 웬만한 것들은 그냥 리사이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지금은 아니고 26년
이후에는 네. 한 2, 3년 지난 다음에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 커모더티가 많이 나오면은 지금 쇼티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천연가스 얘기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나 구리가 필요하면 구리가 부족하면은 대신에 대타로서 알루미늄을 채용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그런 있다. 경우가 이런 있다고 얘기 나오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곡물 얘기 나오고 란이나 나오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천연가스 올라가면은 이것도 뭐 만드는 힘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으니까 네. 리포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개별 개별 종목 리포트로는 STI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STI. 좀 됐는데요. 지난주 5월 16일 날 리포트가 몇 개 나왔어요. 네.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에서 반도체 만들 때 중앙에서 그 화학약품 같은 거, 가스 같은 거를 공급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 CCCS인가? 안정적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밸류에이션이 7, 8배 안 가요, PER이. 네. 그런데 얘네가 HBM 할 때 리플로우 장비라 해가지고 그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장비가 드디어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 1분기 네, 때. 네. 흑자에 기여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에 대해 사람들이 그냥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대충 한 5만 원 초반도 있고 4만 원 후반도 있는데 네. 좀 눌리며 받을 때 조금씩 하다가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제대로 보일 것 같아서 STI 작은 종목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이스펫 실적 발표 나왔죠 이번에 지난해. 너무 좋게 나왔죠. 근데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 한번 어디서 들었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데 어디는 5만 3, 4천 원. 네. 그럼 지금 목표 주가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 없잖아요. 네. 지금 4만 9천 원인가 5만 원. 목표 주가 낮은 건 5만 2, 3천 원도 있어요. 네. 그거 업사이드 별로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6만 6천 원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영증권에서 5월 18일자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6만 6천 원. 현재로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제법 높죠.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데 중에는 보통 5만 원 초반이나 5만 7천 원 정도가 5월 16일자 메리츠는 5만 7천 원이에요. 네. 리포트에 나온 그 이익 예측을 봤더니 그 신영에서 나온 리포트의 목표 이익이 약간 높긴 한데 이익 차이가 아니고 목표 주가 차이의 상당 부분은 밸류에이션 차이예요. 네. 밸류에이션을 올해로 안 하고 25년 거를 충분히 다 반영시키고 이익도 약간 좋게 봤을 때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 6만 원 후반대를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는 25년 거를 다 반영 안 시키고 24년, 25년도 혼합한다든지 그럼 약간 이익이 낮겠죠? 네.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도 25년 거 치지 않고 섞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형 기준으로 6만 6천 원은 내년도 기준 PE가 한 24배 정도예요. 24배가 싸 보이진 않죠. 네. 그런데 얘네가 매출액이 AI 가속기 GPU 네. 우리 HBM하고 하는 우리 엔비디아나 그 뭐 구글이나 오늘 나오고 메타나 이런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그 반도체 칩 AI 가속기의 매출 그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얘네 전체 매출액에 의미 있게 올라와서 3분의 1 정도가 될 거라고. 오, 네. 3분의 1 정도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애널리스트는 이익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하자. 그러면 아마 내년 거보다는 올해 어닝.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20배 초반 이렇게 줄 것 같거든요. 오, 네. 이 친구는 과감하게 내년 거를 풀리 딱 땡기고 네. 25배를 줬어요. 일단 내년 거 땡겨와서. 네네. 그래서 구글을 핵심에 들어간 거에다가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지금 샘플링 중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들을 만한 그럼 거잖아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 거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제목이 재밌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이 리포트를 본 애널리스트 투자가들도 아직 네. 배고프다. 네. 그걸 믿으신다면 5만 원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내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신형의 리포트를 보셔야지 네. 마음에 와닿았을 때 5만 원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니까 그건 너무 뻥이야. 너무 보니까 좀 너무 앞서갔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실적 서프라이즈에 기반한 5만 원 초중반이 목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더 올라가면은 줄이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5만 원 초중반 6만 원 가지 않겠습니다만 네. 길게 봤을 때 길게 본다는 게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을 본다면은 STI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건 하반기 실적이 나오고 이수페타시스는 검증이 됐는데 달성되는 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20배냐 25배는 거니까 네. 좀 한미반도체 말고도 네. 좀 알짜배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확인될 수 있네요.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후보 중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신영증권의 이수페타시스 리포트하고 다올이나 신한투자증권의 STI 리포트 5월 15일부터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포트 제목이 이수페타시스는 아직도 배고프다. 투자자도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배고플 때 그래요? 장 보면 그냥 맞아. 다 사요. 그렇지. 맛있어 보이는 다음에 저거 다 사는데 음. 그렇게 바로 사면 안 되니까 조금 배를 허기진 거를 누르고 네. 리포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고 네. 뭐 수요일 정도 결정하시거나 다음 주 결정하시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주가 많이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예, 분할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장렬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한 브리핑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